자, 위대한 리더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나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마치 성공하는 리더십에는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생각 한번 제대로 깨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완벽한 단 하나의 리더십 스타일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요,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딱 맞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리더십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리더가 팀원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내는데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도 들어보죠. 이 이론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리더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 팀원들이 목표까지 가는 경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길 위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리더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자 길을 닦는 해결사,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딱 감이 오시죠? 왼쪽에 있는 우리 팀원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목표 깃발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그 경로 위에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리더의 역할은 바로 적을 치워주는 겁니다. 망치로 부숴버리든 아니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다른 길을 알려주든 어떻게든 팀원이 목표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반짝이는 별처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고요. 둘째,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성공 경로, 즉 지도를 그려줘야죠. 셋째, 길 가다가 큰 돌 같은 장애물이 보이면 바로 치워주고, 마지막으로 팀원이 가다가 지칠 때쯤엔 따뜻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경로 목표 이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상황에 따라서 길을 터주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리더가 쓸 수 있는 4가지 핵심 도구, 일종의 리더십 툴킷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연장통에는 이렇게 4가지 도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확성기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지시적 리더십. 둘째, 힘든 거 없어요 하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지원적 리더십. 셋째, 우리 같이 결정해봅시다 하는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왕 하는 거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봅시다 하고 동기를 불어넣는 성취지향적 리더십. 여러분은 이 4가지 도구 중에 어떤 걸 제일 자주 쓰시나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4가지 도구 중에 뭐가 절대적으로 더 좋고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망치가 필요할 때 톱을 꺼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제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 그러려면 먼저 상황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진단하는 데는 딱 2가지만 보면 돼요. 먼저 슬라이드 왼쪽, 팀원의 특성입니다. 우리 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명확한 지시를 편하게 느끼나?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지? 이걸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업무 환경도 봐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한가요? 아니면 좀 애매하고 복잡한가요? 회사 규칙은 어떤지, 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실전 치트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 1번, 팀원들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고 해야 할 일도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지시와 함께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따뜻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2번처럼 완전 베테랑들이 모여서 아주 도전적인 일을 할 때는요. 더 높은 목표를 던져주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겠죠. 마지막 3번, 팀원들이 막 의견 내고 싶어하고 의욕이 넘칠 땐 당연히 그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적 리더십이 정답이겠죠.
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 적응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어떤 경영 이론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든 통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리더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거,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리더십의 진리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적응의 원리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한국적인 맥락에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궁합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모델이에요. 표현만 궁합이지 결국 리더의 스타일과 팀원의 특성이 서로 잘 맞아야 최고의 성과가 난다는 점에서 경로 목표 이론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자, 오늘 이야기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에 완벽한 리더십 스타일이란 건 없다. 둘째, 훌륭한 리더의 진짜 역할은 목표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진짜 리더는 항상 자기 팀과 주어진 일을 먼저 진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꺼냈을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의 팀원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리고 리더인 여러분이 치워줘야 할 그 장애물, 선명하게 열어줘야 할 그 경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위대한 리더십이 시작되는 겁니다.